일단 뭘 하든 간에 질문을 먼저 숙제 다 했습니다. 밀리지 마. 네. 밀리면 안 돼. 뭐는 또 마찬가지. 예. 선생님 오늘 좀 얘기할 것 좀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일단 질문. 저 물건부터 했던 문제 한 번만. 나눴을 때 이거?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 문제에서 받아가야 되는 느낌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은 나누었을 때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검산식을 세워서 접근하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 친구를 1 플러스 x의 n제곱의 형태의 전개꼴의 느낌으로 받아가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전개를 한 건 nc0, nc1x, ncx 제곱 이렇게 퍼져서 ncn x의 n제곱까지 정리가 되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주어를 뭘로 나눴으니까 왼쪽 편에 이 형태가 들어갈 거고, 그럼 그대로 x 자리에다가 30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31의 n의 자리는 똑같이 20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31의 20제곱이 20c 0, 20c 1, 30, 20c 2, 30의 제곱 하나 더 20c C3, 30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일단 체크하고 가자. 그럼 20C 0은 그대로 1 플러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 첫 번째는 문제를 만나본 이 식의 형태가 요렇게 한 줄로 정리될 거다. 이 한 줄이 필요해. 그 다음 줄이고 다음 줄이고 다다음 줄은 그 뒤에 이야기야. 근데 대부분 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이 줄을 못 펼친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나누었을 때 문제는 이항계수의 정리 1 플러스 x의 n제곱의 꼴로 만들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x가 30이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 거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1 다시 여기도 20이니까 곱하면은 600. 그러면은 또 여기도 똑같이 20, 19 여기는 21이니까 여기는 190 곱하기 900. 그리고 여기도 이제 넘어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누었을 때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직접 나누는 걸 기본으로 정리하거든. 근데 요 이야기가 조금 바뀌어서 우리가 고등부로 넘어왔을 때의 나누었을 때는 결국은 묶었을 때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귤이 901개가 있는데 30개씩 묶어주면은 몇 개가 남느냐를 물어본 거야. 근데 묶었을 때의 가장 큰 포인트는 내가 901개를 300개와 601개로 나누면은 300개는 분명히 30개짜리의 10개 봉지로 만들 수 있겠고, 그럼 601개가 또한 남은 상태지. 601개는 또 똑같이 300개, 똑같이 300개 이렇게 끊어내서 얘도 30개짜리를 10개 봉다리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럼 그때 남겨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첫 번째로 착각하는 느낌이 901 자체니까 30으로 나눠주면은 여기서 30이고 나머지가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거야. 개수를 찢어서 정리를 해도 되고, 그게 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900으로 나눴을 때라고 했으니까 숫자인 31의 20 거듭제곱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숫자 배열로 정리가 가능하고, 숫자 배열로 정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확인을 봤더니 190 곱하기 900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고, 뒤쪽은 어차피 30의 세제곱이니까 900 곱하기 30의 꼴이면 이 뒤에 있는 30의 제곱의 이상의 거듭제곱 숫자들은 모두 다 900으로 묶어질 거라고. 그럼 얘네들의 숫자들은 900으로 나눴을 때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겠고, 그럼 남은 건 여기는 601밖에 안 남았으니까 601이 나머지가 된다는 거지. 여기가 문제였을까? 그러면은 첫 줄은 그냥 수업 자체의 내용에서의 필기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
일단 첫 단계는 그러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문제가 됐으면은 더하기 땡땡땡을 맞출 게 아니라 뒤에까지 더 써봐야 돼. 계속 써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이렇게. 그리고 143번 이거 NC 그걸로 나타내서 그래서 정답이 나왔어 안 나왔어? 그게 중요해. 안 나오고 그러니까 11명의 직원 중 회의에 참석하는 직원이 6명 이상인 경우를 고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고르려고 하는 거는 경우의 수가 뭐가 될까 그러면? 11시 11시 6 11시 7 계속 다시 11시 7 끝? 8 50 11시 8 아니 그러면 설명을 좀 더 해봐. 지호가 아예 대놓고 하든가 줄이지 말라는 거야 쌤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정리를 해주면은 결국은 네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그냥 그대로 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얘기야. 11시 6, 11시 7, 11시 8 아니면 11시 6부터 10일까지 바뀌면서 싹 다 더해줘요. 11시 6부터 11시 10일까지 싹 다 더해줘요. 이 말이면 충분하다는 거지. 얘를 구한다는 느낌은 났을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C가 연달아 있으면 문제풀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는 파스칼의 삼각형이거나 아니면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인 이항계수의 정리꼴이 된다고. 그런데 C가 연달아서 나온다고 했을 때 왼쪽 하단부의 숫자를 봤더니 고정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면은 파스칼의 삼각형이 아니라 이항계수의 정리로 접근을 해야 돼. 이항계수 정리의 핵심은 일단 1 플러스 x의 n제곱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쓸게. 그럼 nc0, nc1x, nc2x의 제곱 또르륵 ncn의 x의 n제곱까지 정리가 될 거고, 이 상태에서 n의 값이 11이니까 한 줄이라도 더 써주는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지금 방금 써준 2줄에서의 키포인트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나열된 친구의 시계 형태에서 양쪽 사이드에 있는 친구의 계산 결과는 오로지 1이어야 한다가 첫 번째. 두 번째, 뭐? 개수들의 정리가 반절을 자른 게 좌우가 다 동일하다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서 이제 설명이 조금 내용이 이해가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이항계수의 정리가 어려운 게 이쪽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쌤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 못해. 왜냐면은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 내용이 나왔지. 그럼 그대로 얘를 구하는 것까지 인지를 했어. 근데 그 문제 유형, 얘 유형 자체가 얘를 쓰는 거잖아. 모르겠으면 다 썼어야 돼. 한번 다 써볼게. 그럼 어떻게 돼? 11시 0, 11시 1x, 11시 2x 제곱, 11시 3x 세제곱, 11시 4x 4제곱, 11시 5x의 5제곱, 11시 6x의 6제곱, 11시 7x의 7제곱, 11시 8x의 8제곱, 11시 9x의 9제곱, 11시 10x의 10제곱, 11시 11x의 11제곱. 여기까지 한번 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 또 써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은 저 뒤쪽에 x 자체가 없잖아. 그렇다고 홀수 짝수끼리 부호가 반대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x제에다가 1을 그대로 대입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그럼 좌변의 형태가 뭐가 돼? 2의 11제곱은 11C 0, 11C 1, 11C 2, 11C 3, 11C 4, 11C 5, 11C 6, 11C 7, 11C 8, 11C 9, 11C 10, 11C 11까지. 근데 다시 한번 키포인트는 무엇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양쪽 끝은 1이었다에서 출발을 하자는 거지. 자, 그럼 보이는 거 없습니까?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식은 11C 6부터 11C 11까지 여기만 구하라고 한 건데. 보이는 거 없어? 봐봐. 결국 문제가 됐던 거는 아이디어 이전에 네가 들어왔었어야 되는 분량이라는 거야. 근데 쌤이 이 얘기를 좀 더 잔인하지만 뭐라고 맨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한테 결국은 고3 때 한다니까. 6월달 정도가 되면 1년 좀 넘게 남았네. 근데 그때 가서 되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냐는 거야. 심화 문제도 아니고 기본 유형들의 문제들인데. 근데 그 기본 유형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야. 바로 그냥 내용 자체를 받아 본 다음에 그냥 해봤으면 될 일이라니까. 100개를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10몇 개를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야. 20, 30개 정도면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거지, 결국.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도 핵심이 반절을 잘라주면 양쪽 끝에가 1인데 반절 자르면 양쪽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게 포인트였거든. 그러면은 쌤 만약에 지금 이거는 홀수로 나와서 정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10C0 이렇게 해가지고 10C 10까지 정리가 되면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물어보면은 그 문제는 대놓고 이렇게 해줘. 이렇게. 그 차이가 조금 더 있다는 거지. 오케이? 뒤에까지 다 했어, 안 했어? 친구 156번 같은 거 그냥 근데 잠깐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거 봐봐. 지금 숙제 열심히 한 거 같아. 그치? 질문하는 게 다르거든. 근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그게 바로 복습이야. 숙제를 해야 되는 단계를 넘겨놨어. 그럼 한 번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지난번에 내가 이게 안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다시 만들 수 있을지를 쫓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단계를 잡아놔야 돼. 자꾸. 응? 자, 갈게요. x제곱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단계에선 나오진 못할 것 같고 여기서의 x제곱의 개수는 뭐야? x제곱의 개수가 4죠. 일단은 여기서의 x제곱의 개수는 4가 발생을 하겠지. 그럼 여기서의 x제곱의 개수는 여기도 4야? 아닐걸? x제곱은 얘를 두 번 쳐줘야 되는데 그럼 4x제곱이 되겠고 3이니까 10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쫓아갈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러면은 1 플러스 2x에 대한 4제곱을 전개했을 때의 2차의 개수는 1 플러스 2x의 5제곱을 전개했을 때의 x제곱의 개수는. 그러니까 지금 숙제 상태가 잘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간을 더 썼어야 돼. 거기서 시간을 더 쓰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늘리는 시간인 거야. 제육의 원래 푸는 형태들을 쌤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쫓아왔을 거고,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안 된 부분에서 네가 혼자서 낑낑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했어야 되고, 그게 여기 부분인 거야.
이거 오늘 생각보다 되게 기념비적이거든. 왜냐면은 숙제가 요 정도 퀄리티까지 왔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어. 이게 못해도 한 2, 3주 걸려. 그동안 놀았던 게 아니다 보니까. 생각하시고. 자, 무슨 말이냐면은 4, 12 뽑을 수 있어. 근데 그 뒤는 어떻게 뽑을 거냐는 거야. 못 뽑아. 그러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근데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1 플러스 2x에 대한 n제곱을 전개하면 ncr 곱하기 2x가 r에 있는 거 아니야. 됐나요? 그럼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개수가 nc r 곱하기 2r제곱일 거 아니야. x의 r제곱의 개수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2차니까 r의 값이 2였으면 좋겠고, 우리가 원하는 식은 결국은 nc 2 곱하기 2의 제곱의 형태를 유지를 한다는 거지. 그치? 근데 n의 값의 숫자가 점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주어진 문제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정리할 수 있는 게 2c2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됐지? 3c2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4c2 곱하기 2의 제곱 또르르 10c2 곱하기 2의 제곱. 이대로 그대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아래 값은 무조건 2여야 하니까. 그러면 앞에 이 4가 모두 다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2c, 3c 이렇게 해서 10c2까지 진입이 되겠지. 됐지? 그러니까 봐봐, 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네가 여기서 이 생각을 했어야 돼 이게 아니라 기초적으로 그냥 전개한다는 생각을 들어갔어야 돼. 근데 이제까지 이 단원의 첫 번째 유형의 핵심이 직접 전개를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야. 일단 직접 전개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NCR 이항계수의 그 전개했을 때 일반항 자체로 접근하는 게 먼저여야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먼저여야 한다고 일단. 응? 근데 그 형태로 전개를, 그러니까 다시 봐봐, 직접 전개하려고 했어. 근데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NCR A R제곱 B M-R제곱으로 정리를 먼저 하자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상태로 정리를 해준 게 이렇게 정리가 된 꼴이 된다는 거. 됐죠? 붙어온 상태에서 개수 정리해서 이렇게 왔더니 묶었더니 이 상태가 되겠고, C가 연달아서 있는데 왼쪽 하단에 N 숫자가 점점 커지니까 얘는 뭐를 이용해야 된다? 파스칼을 이용해야 된다. 왼쪽 하단이 커지잖아. 파스칼은 미니어처 버전으로 들고 다니자고 했고, 그게 1C형, 1C1 요거 하나였어. 그러면은 여기는 2C형, 2C1을 거꾸로 쓰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 그리고 파스칼의 삼각형을 쓰는 가장 큰, 이걸 들고 다녀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오른쪽 하단부의 숫자가 어떤 방향으로 꺾이는지, 또한 더해줄 때는 항상 1부터 출발하는지를 느끼셔야 되고, 2C2부터 쭉 뻗어가서 10C2에서 꺾여지는 거니까 일단은 이 친구의 합은 몇 C? 11C 꺾었으니까 내려와서 10C2가 여기인데 3이 돼야 되겠지. 됐죠? 그 앞에 4랑 개수가 붙어 있어야 돼. 그럼 11, 19, 그럼 3이 1 때려주게 되면은 3, 5니까 15, 15, 165에다가 4 곱해주면은 이게 20으로 하자. 해주면은 660 만들어지겠지. 자리에서 딱 시작했으면 시간 확보한 상태에서 숙제는 끝내야 돼. 숙제는 끝내주는 게 맞아. 특히나 확통은 엄청 심한 게 지금 내용이 후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또 나머지는 다 제가 모르는 더 봐야 돼 그러면? 요거 이항 정리 뒤에도 다 마무리 지어줘. 한 경우까지. 그 뒤에 이항 정리. 그러니까 그런 데를 비워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 모르겠지. 잠깐만 얘 전화 좀 한번 볼게요. 뭘 됐거든.
감이 나온다. 또 먼저 나가봅시다. 오늘 저번 모험을 전까지만. 전까지 해야 돼. 한두 번씩 계속 끊어서 나가고. 솔직히 내가 할 얘기가 많이 없어. 잠깐만, 그리고 그 얘기 먼저 일단 정리합시다. 일단은 학교 그러면은 기왕 올 거라고 하면은 솔직히 수요일 날로 왔으면 좋겠거든. 수요일. 왜냐면은 중간층이잖아. 중간에 빠져버리는 것보다 중간에 들어오고 다른 요일 날 정리를 해주는 게 맞아 보이는데 자습이 몇 시에 끝나요? 9시. 애 끝나? 이번 주에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 다 겪는 일이야. 초기에 그런 거야. 솔직히 초기에 야 너 그냥 자습 안 해? 너 자습 안 해? 나도 안 할래. 다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니까 1학년 때 겪어봤잖아 솔직히. 1학년 때 처음에 못 빼준다고 했어? 그때 2번 하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2번밖에 안 했었어? 맞아. 한달 갔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프리하게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근데 그 전에도 빠지면 빠져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잡아놓은 수업이 그렇잖아 사실. 어차피 그게 정규교육 과정도 아니고 사실 뭐 밑보일 이유는 없지만 쌤도.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그 시간을 주면은 나 너무 아까운 게 뭐냐면은 그 시간 내내 하는 게 숙제밖에 안 하니까 난 아까운 거거든 사실. 일단은 이거 칩을 멸망하겠지. 일단은 우리 시간표상에서 좀 얘기를 좀 할게. 일단은 한 번만 딱 전화 한 번만 보고 있어 잠깐. 아니 아까 통화할 때 오빠 그냥 12시 반에 가서 12시에 가서 1시간에 끝나고 들어오는 걸로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근데 아니 학교식 들어가는 거 학교식 들어가는 거 근데 그런 거 가지고서 집에 갔다 오라고 내가 한 번을 안 물었는데 뭐 못 본 적도 없었기는 하지만 근데 지금 두 번은 뭐 일단 그거는 잘 들고 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문제풀어 정리할 거 일단은 나가는 거 하고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얘기할 게 조금 있는데 얘네들 이제 2시간에 조금 얘기할 거라서 뭐 따로 얘기할 건 없고 우리는 2시간에 얘기를 못 들으니까 일단 이야기를 하고 확통 그런 앞에까지 하나도 안 밀렸어. 다 끝나져 있어. 그거 부분은 숙제로 같이 해서 정리해줘. 알겠죠? 승은이는? 그 시험 거기만 남았어? 나머지 앞에 부분은 다 괜찮아? 하고 나왔어. 아, 그게 뭐 남은 거잖아, 그러면. 끝나고 일단 정리는 더 해줘, 일단. 알겠지? 원도 오늘 해서, 오늘만 조금 6시 끝나고, 그 다음에 해서 보고, 이게 이제 겨울방학 때랑 해서 보면 알겠지만, 문제풀이 쌤이라고 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잖아, 사실. 이것저것. 근데, 나 솔직히 쌤이 좀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내가 여기 학교 원장이잖아 사실. 나
나는 솔직히 운영을 잘 못하겠어. 솔직히 내가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운영 자체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반들이나 뭐 몇 개 반들이나 조금 이제 큰 반들이나 있지. 사실 뭐 우리가 막 학원 자체가 막 애들이 막 바글바글 막 이렇게 막 이런 학원은 사실 아니란 말이야.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막 원하지도 않아. 솔직히 나도 힘들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막 여러 명 있는 이런 학원도 아니거든.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수업이야. 그냥 수업을 재밌게 해주고 그냥 내용에서 유익하게 만져서 놓고 요 정도? 딱 그냥 그게 다인 것 같아 사실상. 근데 그 상태에서 일단은 계속 이게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내가 수업을 해줘. 사실 내가 여러분들과 계약된 관계는 수업이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수업을 하면 뭐가 발생해? 자연스레 숙제가 발생을 해. 당신은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근데 숙제를 잘 해와? 안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음 걸 밀리잖아. 그러니까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상관없이 숙제를 시키는 보충 시간이 일단 포함이 되죠. 그지? 그렇게 하고서 수업이 이제 순환이 되기 시작을 해. 이것도 힘들어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수업 시간도 사실상 지금 얘기한 게 7시 반에서 9시 수업 땡겨주고 그 다음에 9시에서 10시까지 한 다음에 요거 자습하고 그 다음에 숙제 해서 지난 시간에 더 낸 사람들은 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조차도 이미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이미 끝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렇잖아. 그 다음에 너희가 스카를 가든 뭘 하든 공부를 해주는 게 낫지. 시험 기간도 아닌데. 그렇지 않겠어? 근데 모르겠어. 너무 어렵더라고.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수업하진 않았잖아요. 수업만 듣고 갔던 기억이 있잖아. 그렇지 않아? 수업만 딱 듣고 갔잖아.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계속 하다가 못 버리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또 그럴 거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 숙제 안 하는 애들은 계속 똑같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얼마 안 되는 시간만 소비를 할 거고 마찬가지로 숙제를 하려고 하는 버릇도 못 들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걸 조금 번복하려고 해. 수 원 시간은 우리 수업 시간 7시 반에 등원을 해서 9시에 그대로 종료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숙제가 안 된 친구들은 숙제를 끝낼 때까지 잡아놓고 갈게. 그게 맞지 않나 싶어. 당연히 확통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그치? 확통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케어해서 봐줄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있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교재 내용만 정리해서 나가자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3월달은 이렇게 후대로 움직이고 4월달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똑같이 수업만 그대로 나갈게. 7시 반에 등원해서 할 게 다 정리가 됐으면은 9시에 종료할 수 있게 다 맞춰서 해놓을게. 오케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대신 우리가 할 걸 만들어주는 양을 늘리는 게 목적이겠지. 그치? 숙제량을 늘려주는 게 목표겠고 일단은 우리 교재상에서는 현재 숙제를 굳이 넘어갈 이유는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오케이? 근데 본인이 만약에 공부를 좀 더 하겠다, 나는 이 자리에서 숙제를 더 하고 가겠다, 그 자습을 하는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야. 나도 이 뒤쪽으로 수업이 없거든. 너희들 해놓으려고 다 지금 현재 비어져 있는 상태인 거 알 것이고, 그러니까 더 하고 가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 그까지 이해됐을까? 오케이? 확통도 마찬가지 똑같이 움직이는데 하지만 4월달은 안 돼. 4월달은 강제로 잡아놓고서 계속 시키도록 할게. 오케이? 그 대신 양이 더 2배, 3배 늘겠지. 뭘 원하는지는 대충 감이 오지. 방학 기간은 방학 기간대로 지난 방학 스케줄이 나는 너무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 수업은 수업대로 고정시켜둔 다음에 자습은 자습대로 정리를 하는데 조금 바뀔 예정인 것은 자습 시간을 그냥 앞에다가 두려고. 오후에 들어왔을 때 자습을 두고 중간에 밥 시간도 똑같이 둔 다음에 수업을 뒤에다 두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조금 변경되는 거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수업 틀은 하나도 변하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까지 이해됐을까? 오케이? 나도 조금 이제 보조쌤
이렇게 55 화목 형태일 때는 들어가는 반들도 있기는 할 텐데 솔직히 조금 이것저것 막 생각이 드는 거야. 막 주변에서도 막 학원을 하면 막더 커야지. 막 선생님들이 몇 명 있어야지. 야 이 병신아 네가 수업을 하냐? 네가 수업 사람을 이렇게 맨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나는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나는 보면은 내가 설명하고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바꾸잖아. 다시 막 고민하잖아. 막 혼자 그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고 결국은 목표하는 거는 너희들 숙제를 시키는 거고 숙제를 해서 결국은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 똑같아. 변하는 건 없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히려 간단해졌지? 알겠지? 9시에 가도 얼마 안 해. 알겠지? 하고 가는 것도 오케이고 하고 간다면 추가적인 프린트들도 더 준비를 해놓으려고 계획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오케이? 수업 시간에 해소하도록 할게요. 최대한. 자, 질문 먼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요 단원에서는 확률인데 정확하게 느낀다면은 나는 확률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면은 정확한 표현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우의 수의 부분집합이야. 어쩔 수 없는 게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줘야 하는 건데 이 확률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집합의 내용을 지금부터 포함을 할 거라는 거. 됐죠? 그렇게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는 그리고 뭐 배반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조금씩 또 존재할 거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어제 이것 때문에 혼자 컴퓨터 앞에서 고민하다가 이게 너무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솔직히. 그래도 승은이랑 재욱이 너희 둘 정도면은 그래도 하는 양이 있을 텐데 이제 유지의 문제 거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집중할게요. 자,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사건 자체가 짝수눈이 나온다고 했고 그 짝수눈이 나오는 경우를 직접적으로 원소로 갖게끔 세팅을 해주자는 거지. 됐죠? 다시 한번 홀수인 사건 같은 경우는 1, 3, 5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3의 배수의 형태는 3과 6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때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배반이면 무엇이 어때야 된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배반이면 뭘 지 혼자 놀라서 멈춰있어요.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한다 라고 바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 원래 외웠던 틀에 똑같이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인지 확인해주면 A와 B는 교집합이 공집합 맞나요? 맞죠? 그럼 B와 C는? 아니죠. A와 C는 마찬가지 아닌 걸 볼 수 있고 배반인 사건은 기억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를 그냥 독서실로 만들어 버릴까? 독서실보다 이런 게 엄청 더럽게 바꿨었지. 우리 엄마가 그러거든. 우리 엄마가 엄청 바꿔. 일요일날 자고 있으면 아들 도와줘 이러면서 책상 들고 이렇게 옮기다가 불러. 그러니까 막 구조를 막 바꾸는 거야. 왜냐면은 이제 공간이 그만큼 집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다 못 살고 이러니까 집도 되게 조그맣고 이러니까 방을 어쨌건 구조 변경을 해야지 자꾸 이제 새로운 느낌이 나니까 집이 방이 막 10개야. 그럼 이 방 꾸몄다가 나중에 이 방 꾸몄다가 비웠다가 막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그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일 확률입니다. 사실 두 눈의 수의 차 또한 합 이거를 가지고 수하부분에서의 경우의 수에서 좀 더 빠른 방법들을 몇 가지를 배웠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합했을 때 몇 이상일 때는 그냥 빼주면 되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무의미해. 그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두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면 돼요? 뭐가 있을까? 1, 4, 1, 5, 1, 6, 또 2, 5,
2, 6, 또 3, 6, 4, 1, 5, 1, 5, 6, 6, 6 이렇게 대답할 거야. 나올 거면 6일부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치? 그치?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무의식 속에다가 가둬놔야 돼. 그래야 누락이 단 하나도 없어. 경험이 있잖아. 하다 보면 한두 개씩 누락이 될 수 있다니까. 이 기준점을 절대 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고, 봐봐, 어떤 것들도 무조건 밑에서부터 숫자가 움직였던 거잖아. 그럼 개수를 따졌더니 몇 가지인 걸 알 수 있고요. 12가지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6가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자, 확률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문제 내용을 이해하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러 가는 길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라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보이는 것처럼 서로 다른 만화책 3권과 4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어려운 게 아닌데 몇 개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7팩이어야지. 됐어요? 근데 봐봐, 쌤이 항상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 빨리 틀려야 돼. 이걸 틀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경우의 수를 할 때도 우리는 지금 수화에서 바로 연계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경우의 수 파트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은 어떤 팩토리얼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한 다음에 계속 확인만 해보면 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것은 77인가? 70 몇인가? 이런 걸 궁금해하면서 얘네들이 안 되는 걸 확인하면 점점점 얘가 두각이 될 것이고, 자, 이때 만화책끼리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정리해주면 돼요? 만화책끼리 묶어서 안쪽에서 나열하고, 만화책 포함한 전체가 5가지 종류니까 5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럼 정리된 게 3팩, 5팩을 곱해준 상태가 되니까 5팩 약분해 주면 분모가 뭐 남아? 몇? 7 곱하기 잘 안 들려. 6인 걸 볼 수 있겠고, 6 날라가니까 7분의 1인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지금 대답들 상태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탁 문제도 중요합니다. 원탁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순열은 단 한 번만 쓴다는 걸 기준으로 잡고 가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확률을 구하는 과정은 동일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7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는 7팩 나누기 7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은 6팩인 가운데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부모가 이웃하면은 결국은 주어진 문제 자체에서 일단은 6명이 나열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5팩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둘이 자리를 바꿔 앉는 경우까지 곱해주시면 되겠죠. 계산을 하시면 3분의 1로 정리가 되겠지. 됐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진도 끝나잖아. 진도 끝나면은 지금 너희들 교육과정 따라서 이제 시험 대비는 다르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모고밖에 안 조질 거야. 어차피 2학년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의고사만 한다는 얘기는 이 유형 교재에 대한 간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 교재를 버리면 안 되는 게, 여기서 틀린 문제는 분명히 언제고 문제가 될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수하에서 문제가 될 거라는 거. 다시 갈게요. 수영. 당연한 얘기지만 위에 쪽 라인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자, 세 사람이 4개의 호텔 중 이미 한 곳에 투숙하려고 한대요. 일단은 세 사람이 서로 다른 호텔에 투숙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은 한 명이 일단은 호텔을 선택할 경우의 수가, 호텔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 다음은 4가지, 다음은 4가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겠네. 됐죠?
근데 세 사람이 서로 다른 호텔에 투숙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세 사람이 서로 다른 호텔에 투숙하려고 하면은 A, B, C, D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일단은 다른 호텔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네. 다른 호텔을 3개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 여기서 고민하면 안 돼. 봐봐.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4개 중 3개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과 4개 중 2개를 선택한다는 개념은 전혀 다른 거야. 유사하게 느낄 수 있어. 근데 왜 다르냐면은 4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 건 몇 가지야? 4가지잖아. 봐봐.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4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 것과 다르다고 느끼지. 근데 4개 중 1개를 선택하는 개념의 느낌을 4개 중 3개를 선택하는 느낌이랑 동치로 생각을 해주는 게 포인트야. 오케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느낌을 쫓아가게 되면은 이 경우가 4가지가 될 거거든. 왜냐면은 4개 중 1개를 선택하는 게 내가 갈 호텔인지 가지 않을 호텔인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 이런 느낌이야. 지금 5개의 A, B, C, D, E가 있어. 이 중에 4개를 선택하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5가지인 거야. 이 느낌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1개가 빠진 형태와 아닌 경우의 형태를 동일한 느낌으로 받아보셔야지 좀 더 폭넓은 사고가 가능하고, 우리는 여기서 어쨌건 3개의 호텔을 선택할 거잖아. 그러니까 경우가 일단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우선적으로 4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돼? 세 사람이 그 호텔을 순서를 바꿔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돼? 뭐가 돼? 3팩이 되어야 돼. 됐어요? 그럼 4가 날라가고 3, 2가 정리가 되면은 결국은 8분의 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경우의 수에서 어느 정도 하고 넘어왔어야 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쪽 구간에서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수한 상황의 형태일 때는 정리를 할 때 그 녀석을 제외하고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도 뭐냐면은, 일단은 문제 자체가 이미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면은 짝수끼리 서로 이웃하려고 하면 일단 나열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6팩 나누기 2팩 3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됐죠? 근데 짝수끼리 서로 이웃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짝수끼리를 묶어서 진입을 합시다. 그럼 나오는 게 1, 1, 땡, 그리고 3이 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전체 경우 4팩에 나누기 2팩이 되겠고, 2가 3개 있는 녀석은 순서를 굳이 바꿀 이유는 없겠지. 됐죠? 그렇게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경우 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6 날라가면 5팩이 남고, 정리해주면은 2팩 5팩분의 3팩 2팩이 되니까 넘어가면 5분의 1, 2번이 정답이 되시겠죠. 자, 이번엔 영희와 철수를 포함한 6명 중 3명의 대표를 뽑으려고 할 때 영희는 대표로 뽑히고 철수는 안 뽑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은 일단은 뽑힌 사람에 대해서 일단 3명 중에 1명이 뽑혀야 되니까 2명만 뽑아주면 되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4명에 대한 이야기만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6시 3 중에 우리는 4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만 구해주면 되겠지. 됐어?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어려운 느낌이 들면은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6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라는 거예요. 여기는 일단은 눈 외로 칠게.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는 영희는 뽑히는데 철수는 뽑히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내정자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내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3명을 뽑기로 했는데 영희가 대표로 뽑히는 상황에 분노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왜 내정자를 해놓고 지정을 해놓으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고. 그럼 봐봐. 우리가 6명 중에 3명을 뽑는 거야. 근데 한 명의 이미 탈락자가 정해져 있었어. 근데 여기에는 겁내게 분노하지 않지 않아? 그렇지 않아? 쉬고 알아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뽑힌 사람에 대해서는 왜 거기에는 좀 약간 분노를 좀 취하냐는 거지. 왜일 것 같아? 응? 한 명이. 그럼 한 명이 안 뽑힌,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거든. 똑같은 상황이야. 6명 중에 3명을 뽑기로 해서 마지막 이제 파이널에 올라간 거야. 투표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걸 이미 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 걔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맞지 않아? 근데 한 명이 이미 뽑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새끼도 지랄지랄 하지만 뽑는 그 단체한테도 지랄지랄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한 명을 이미 탈락시키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지랄지랄 하지만 좀 더 포커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겠어? 이 사람이 좀 불쌍하다는 거에 포커스를 하지 않겠어? 왜 그 차이가 나냐니까?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표로 이미 뽑힌 내정자의 형태와 이미 탈락이 내정된 사람이 느껴지는 게 좀 다르다니까? 근데 분노하는 형태는 뽑혀 있는 거야. 왜? 6명 중에 3명을 뽑기로 했는데 3명을 안 뽑았잖아. 문제는 그거 아니야? 3명을 안 뽑았잖아. 3명을 뽑기로 했으면 3명을 뽑았어야 되는데 2명을 뽑았잖아. 그 느낌을 가져갔으면 좋겠는 거야. 응?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3명 뽑는다고 했는데 4명을 뽑은 거야. 그럼 뽑는 거에서는 이상이 없지 않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게 너무 좀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예시일 수는 있기는 한데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니까 6명 중에 3명을 뽑는데 2명을 뽑았다는 것과, 그러니까 원래는 6시3이어야 하는데 5시2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6시4를 했다거나 그게 아니면은 5시3을 했다거나 이 3개 중에 하나의 케이스라는 거지. 그치? 뭐 5시2를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차이점은 뭐냐면은 똑같은 인원에서 한 명을 더 뽑은 거야. 낙하산이 있었던 거지. 얘 같은 경우는 한 명을 탈락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어디 갔어? 6시였구나. 얘 같은 아닌데 5시가 맞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 명을 이미 뽑아놓고 얘기를 한 거지. 제일 빡치는 거는 얘일 거 아니야. 이미 한 명 뽑았으면 처음부터 2명을 뽑는다고 해놓고서 소리 소문 없이 넣든가. 그치? 예전에 그 대학을 딱 졸업을 하고서 사실 쌤 때만 해도 지금은 엄청나게 치열하지만 쌤 때만 해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엄청 치열한 게 공부를 하고 이런, 물론 그런 친구들은 항상 존재했고 있지만 그러진 않았거든. 그냥 졸업한다고 막상 진짜 졸업하니까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되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물론 이제 방학 기간에 학교들에서 4학년들 취업 캠프 이런 거 갑니다 하면 그런 것도 참여도 하고 이랬었어. 사실 막 면접 보는 거. 그래서 취업 캠프라고 하는 게 학교마다 많이 있거든. 나 어떻게 보면 이제 놀러 간 거지. 이제 어차피 주말에 할 것도 없고 4학년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 꼬셔가지고 이제 같이 다니던 형 한 명이랑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다른 친구는 막 엄청 취업에 관심이 많았어. 이 친구는 이제 강원도에서 온 친구였는데 지금은 대전에서 살고 있지만,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같이 가자고 막 계속 그런 거야. 3학년 때인가 그러면? 얘는 왜 있지? 4학년 때 없었는데 얘? 왜냐면 여학생이라서 졸업을 4학년? 그런데 이상하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넷이 이제 같이 간 거야. 그래서 이제 넷이 이제 같이 갔는데 마지막 이제 정장을 챙겨오라고 해. 그럼 이제 나름 이제 취업 캠프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쌤도 그 포항 이번에 한번 갔다 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저기 한번 해야 돼. 보충 한번 해야 돼. 일요일에 한번 휴가 한번 할게. 다음 주 거는. 근데 기왕이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목요일날 조금 할게. 목요일날 한 10시에서 그렇게 10시
반해서 해야 될 것 같거든. 일단 최대한 그렇게 해서 맞춰볼게. 아니면 수요일날 맞출 수 있으면 맞춰보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정장을 이제 입고 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정장을 이제 입고 왔거든. 넥타이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 이제 싸간 거니까 추리닝 내내 입고 막 이런 거 프로그램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심태 해주고 우리도 이제 감독관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생각보다 이게 되게 좋거든. 그래 의자 하나만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앉고 바깥쪽에 4명이 있어도 이게 사람이 마음이 떨려. 자연스럽게 떨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긴장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야. 가족과 회사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벌벌 떨다가 조금 이제 한번 떨어서 몇 번 저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 차라리.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입이 풀린 거야. 입이 풀려서 가족이냐 회사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당연히 가족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얘기를 했지. 아니 그러니까 예시가 이거였어.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가족이 누가 아파서 당장 가야 돼. 누구도 케어가 안 되는 그 가불기의 상태야. 그러면은 거길 갈 거냐 회사 일을 추진을 할 거냐 이 차이인 거야. 근데 일단 집에 난 가야겠는 거야. 가족이 누가 아프건 간에 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내가 가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황을 보고서 회사에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마음 자체는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집도 집에다가 그거 하나 생각을 못 하면서 굳이 이렇게 안 될 거 그쪽 회사 일을 내가 얼마나 챙기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이제 친구들이 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도 동조해서 아니 하더니 이럴 때는 근데 회사 뭐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해가지고 나는 결국은 약간 점수로 따지면 약간 나쁜 점수를 받은 거야. 근데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이제 그게 맞지 않나? 면접 같은 게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그 느낌이 나더라고. 면접 같은 거 이렇게 가고 너희들도 이제 자기소개서 지금 잘 폐지됐지만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글들을 쓰잖아. 이 글은 누가 봐? 사람이 보잖아. 그 사람의 의견은 무조건 주관적이야. 객관적일 수가 없어. 왜냐면은 자기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매뉴얼이 있어도 매뉴얼이 얘기하는 것과 마음이 가는 건 또 다르다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운빨이다.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그렇지 않겠어? 영희는 뭐 철수는 무슨 죄고? 대체? 그지? 그런 느낌이 다른 거지. 아무튼 정리해주면은 653 321 없어지면은 20분에 4321 정리해주면은 6가지니까 10분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찌저찌 쫓아갈 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 부분부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10명의 유권자가 3명의 후보에게 1명에게 무기명으로 투표한대. 여기서는 우리는 내신 대비니까 무기명 투표의 형태는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가긴 해야 돼. 일단 중복조합이라는 걸 가지고 가야 하는데 여기서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유권자 3명인데 갑이 투표 받는데 무기명이래. 그러면은 누가 투표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럼 갑, 을이 투표를 받는 것과 을, 갑이 투표를 받는 결과가 똑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은 똑같아. 왜냐하면 봐봐 투표 자체가 갑, 을, 병인데 얘가 그러니까 A, B, C가 투표를 하는 거야. A, B가 이렇게 투표한 거랑 이렇게 투표한 게 결과가 같아 달라? 똑같이 왜? 무기명이잖아. 이름을 안 썼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결국 올라가는 건 한 표라는 거지. 뭐가 가능해? 순서가 바뀌어도 돼. 조합이야. 근데 내가 갑에다가 연달아서 투표를 해도 되지. 그럼 중복이 들어가. 그래서 중복조합의 느낌을 받아가야 돼. 근데 이게 쉽냐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쌤이 수학 시간에 딱 이런 얘기를 하거든. 수학 시간에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순열이냐 조합이냐를 뭐를 선택할지 헷갈려하면 안 돼. 헷갈려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은 그걸 물어보는 문제야. 근데 그걸 헷갈려요. 저희가 그걸 질문을 들고 올 게 아니라 순열인지 조합인지를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반대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달라.
여기는 이미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단 말이야. 나오는 문제들을 다 짚고서 들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특히나 이런 이미 대표적으로 나온 무기명 투표 이미 중복조합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중복조합은 어떻게 풀 거예요? 무조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 이 느낌으로 가야 돼. 됐죠? 이때 중요한 거는 x 하나당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정수 단위여야 하고 이 상태가 필요로 합니다. 이 상태의 느낌으로 뻗어가기 시작하면은 얘는 버튼 누르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복조합은 이렇게 바꾸는 느낌으로 받아가자는 거지. 그럼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투표수의 합이 3인 걸 볼 수 있으니까 미안 10인 걸 볼 수 있으니까 10인 걸 볼 수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h 10인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근데 값이 두 표를 이미 받는다라고 하는 게 내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y 더하기 z가 8만 만족을 하면 되겠고 그럼 전체 경우 그의 경우는 2h 8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지. 됐죠? 그러면은 9c 8 나누기 12c 2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9c 1분의 12c 2인 걸 볼 수 있겠죠. 아 이게 11로 썼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12c 능이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12, 11, 2, 1 그럼 9 그럼 넘어가면은 여기니까 3명을 해주면은 뭐 22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가 그냥 단순하게 풀어제끼는 문제의 유형이었고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에서가 얘기를 하지만 확률에 대한 경우는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 두 번째는 통계학적 확률, 그리고 세 번째가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로 하는 전체 경우분의 그 사건의 경우 끝.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정리를 하는 형태.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여기서 수투에서 배우는 리미트 극한의 기호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잖아. 만약에 이런 느낌이야. 동전을 한 번 던졌어. 앞면이 나왔어. 근데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 건 맞지. 근데 앞면을 던졌어. 그럼 그 다음은 뒷면이 나와? 왜? 동전을 던지는 사건은 뭐기 때문에? 독립시행이기 때문이야. 계속 다 분할돼서 나오는 거니까 계속 리셋이 되기 때문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동전을 던질 때마다의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로 바뀌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한 10만 번을 던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정확하게 5만 번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시행 횟수에 대한 앞면이 나올 확률을 리미트 x 시행 횟수를 무한대번으로 취해주면은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지. 됐어요? 이거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수학자 집안의 친구 중에 친구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집에서 아침만 되면은 동전을 던지는 거야. 계속 기록을 하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루에 막 몇만 번씩 던지는 거야. 그럼 어떤 날은 앞면이 더 많이 나왔겠고 어떤 날은 뒷면이 더 많이 나왔겠지만 6만 번을 던졌어. 근데 그 수치가 6만 분의 만 이 정도까지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평균치를 해보면 결국은 2분의 1에 수렴한다는 걸 실제로 해본 사람들도 있어. 심심하면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해서 10개가 들어있는데 2개의 공을 꺼내고 어쩌고 저쩌고 다시 넣고 하니까 일단 전체는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3번에 한 번꼴로 2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2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의 형태가 지금 3번에 한 번 꼴인 거지 실제로 3분의 1인 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 됐지? 근데 그 이야기가 거꾸로 3번에 한 번 꼴이라는 형태가 이게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모두 흰 공의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잡아주면 된다고 그냥. 열 개의 공 중에 흰 공의 개수를 x개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러면은 10c 2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흰 공이니까 XC 2가 되겠고 계산 결과가 3분의 1을 만족하면 되겠지. 여기 넘어가면은 10C 2니까 19 그대로 2, 1, 3, 2 약분해주면 오른쪽은 15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됐죠? 그럼 X는 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어휘들에 대해서도 좀 적응을 많이 하긴 해주셔야 하는데, 자, 어휘에서 적응해야 되는 키포인트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은 P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얘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 지금 대답 너무 잘 해줬는데 아까 독립생도 그렇고 똑같지. 단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지. 그치? 그러니까 한 단원의 느낌이 나야 되고, 미리 좀 겁주면은 수2도 그래. 수1의 한 단원도 내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를 지켜줘야 하고 결국. 오케이? 그렇게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표본 공간이 S인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일단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맞다고 할 수 있고요. 그때 임의의 두 사건이니까 A, B는 상관이 없어.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진 않겠지. 얘가 3분의 1일 때 얘도 똑같이 3분의 1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사건 A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3의 약수, 그리고 사건 B는 똑같이 2의 약수. 그럼 확률을 해주면은 이렇게 됐죠.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또한 이때 S를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사위를 던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전체 주사위의 경우, 전체 경우의 수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일어날 확률은 뭐가 돼?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공집합이면 원소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원소가 없을 때의 확률이니까 0인 걸 볼 수 있으니까 디귿도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거 유형 11번째인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위에 있는 조건의 라인들을 보면서 진입을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야. 봐봐. 그러니까 이미 자연스럽게 이러면은 겹치겠는데, 그럼 두 번이 세워지겠는데, 이 느낌이 먼저 앞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렇게 나왔는데 뭐뭐 이거 나니까 합한 거에서 교집합을 빼줘야겠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개념을 사용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A 상자에는 1345, 1357이 있는 4장 이렇게 있을 때 한 장씩을 꺼냈을 때 두 숫자의 합이 4 이하거나 3의 배수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상태는 결국은 합한 숫자가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6이거나 9거나 12이거나 해주면 된다. 됐어요? 아니 원하는 게 그거 아니야? 원하는 것 자체가? 근데 쌤 위쪽을 보면은 4 이하를 하고 3의 배수 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줘야 되는데요 하는데, 빼주는 이유가 뭔데? 빼주는 이유가 A에서 셌을 때랑 B에서 셌을 때가 겹쳐서 셌기 때문 아니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합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6일 때, 9일 때, 12일 때로 정리를 해놨다면은 굳이 안 세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정리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됐죠? 이렇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결국은 합이 1이 될 수는 없을 거고, 2가 되려면 한 가지의 경우가 있겠고, 3이 되려고 하면은 1, 2 한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겠죠. 됐죠? 똑같이 한 가지. 그리고 3이 되려고 하면은 1, 2 말고는 안 되겠죠. 똑같이 한 가지가 존재를 하겠고, 4가 되려고 하면은 1, 3, 3일이 존재를 하니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겠고, 6이 되려고 하면은 1호랑 5, 1 가능하고요. 3, 3 가능하겠네요.
됐죠? 세 가지가 존재를 하겠죠. 9가 되려면은 7, 2라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고 또 있니? 5, 4 있네요. 두 가지가 되겠죠. 또 없죠? 됐죠? 마지막 12가 되려면은 7, 5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고 6, 10, 11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겠네. 전체 경우 몇 가지 중에 4 곱하기 4, 16가지 중에. 지난 시간에 쌤이 그 얘기를 했잖아. 내가 경우의 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사실 힘들어. 독해 자체가 말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근데 지금은 괜찮은 게 지금은 내용들을 그만큼 많이 읽었고 그만큼 많이 독해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거지 결국. 오케이? 문제가 되진 않는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결국은 많이 읽어주고 많이 정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지.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흰공 3개와 검은색 공 5개가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전체 경우 8가지에 대한 공의 형태에서 전체 경우 82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같은 색인 경우는 일단은 흰 공에서 2개를 뽑았거나 아니면 검은 공에서 2개를 뽑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죠. 됐죠? 이대로 냅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240번 별표 뭐 쓸까? 나 뭐 쓸까? 그게 먼저라고 하기 좀 힘든디. A 합 B가 A, B, 차집합 A, 교 B 하나. 바로 갑시다. 드모르가 A 합 B의 전체 여집합이 A여교 B여. 다시 A교 B 전체 여집합이 A여 합 B예요. 또 2개 남았어. 3개라고 해야 되나? PA의 여집합은 EA 하나 더. PA교 B의 여집합은 빼기 PA교 B고 됐죠? 보통 이거 빼주면 되고요. 하나 남았어. 아까 했던 거. 아까 대답했어. 배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의 확률도 0이 되겠고 느끼는 거는 충분히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더 뭐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많이 써줘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안쪽이 A교 B의 전체 여집합이 되겠고 그럼 자연스레 A교 B의 형태가 6분의 1로 정의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그럼 그대로 합집합에 대한 경우는 PA가 되는 여기다 쓰지 안 쓸게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6분의 1 빼주면 된다. 됐죠? 이렇게 진입해 주시면 되겠고 6분의 5니까 6분의 4,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 너 짐이 스카이 있다는 거지? 아 너 늦게까지 하고 가는 거지? 좀 이따가 투 하면서 원반 얘기까지 같이 하긴 할 건데 근데 내일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숙제 다 정리해가지고 끝내고 그만큼 시간을 소비를 한 거잖아. 그리고 가. 그게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아. 너무 어렵다. 쌤 얘기했나? 난 학원 생활을
그 10년을 넘게 하고 있지만 사실 학원에서 일을 그렇게 오래 안 해봐서 그래서 나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원장이었어. 그냥 물론 이제 되게 조그만 학원이기는 하지만 그냥 내내 그냥 저런 것도 그냥 에버랜드 가고 이런 것도 그냥 성격이 그냥 그래. 쌤 좀 생각보다 되게 그렇게 생각보다도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엄청 파워 J거든. 내가 엄청 파워 J야. 보면은 좀 그게 있잖아. 막 계속 상기시켜주고 일정대로. 어떻게 보면은 편해. 왜냐하면 계속 까먹을까봐 상기시켜주긴 하지만 물론 못 믿어서 상기시켜주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내가 계획한 상황에서 엇나가는 게 너무 겁나는 거야. 왜냐면은 숙제는 숙제대로 대체적으로 다 안 해왔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막 이렇게 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 근데 대체적으로 그래.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쌤이 제일 걱정했던 첫 번째가 이런 거야. 항상 이거는 뭐 재작년에도 항상 있었던 일이지만 누구 한 명만 가. 그럼 그 상황이 됐는데 이제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공부를 더 하고 가려면 하고 가라고 했는데 얘가 또 앉아. 근데 얘보다 못하는 친구가 가겠대. 숙제를 다 했으니까. 그럼 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 그 상황에서 내가 시키면 안 되잖아.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대로 보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1, 2주 지나서 시험 때면 어차피 또 안 될 게 모습이 보이니까 좀 그렇게 되더라고. 하나 더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요거 얘기 한번 하고서 더 집중할게.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확통도 포함을 해서 숙제 부분 분량만 정리가 되면은 수업 시간 이외의 외적인 것들은 따로 건드리진 않을게. 하지만 다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월 달부터는 아니야. 4월 달부터는 엄청 부를 거고 시키는 것도 많이 시킬 거야. 물론 3월 말쯤부터 시작은 되겠지. 주말 껴가지고 그것까지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되지. 그치? 이 상황에서 보충을 부르는 기준은 중등, 고등 상관없이 포함을 해서 시간을 맞춰서 1시간 반 정도를 기준으로 잡되 6명 이하로만 부를게. 보충을 불러도 이건 지켜줄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래서 6명 이하로만 질문을 받는 형태를 만들어 놓을게. 이 약속을 왜 하냐면은 우리 시험 대비 때 보면 줄 서서 질문을 받잖아. 뭔지 알지? 근데 그걸 좀 방지하려고. 근데 쌤은 그 나름의 이유도 있어. 왜냐면은 나는 아직도 솔직히 이게 지켜질지 모르겠는 게 6명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자습을 1시간 반을 할 거면은 12명을 불러서 3시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2타임을 다 쓰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야. 왜냐면은 시간이 부족하잖아. 1시간 반까지 줄 택도 없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남기고 계속 그렇게 되기는 하겠지만 제가 좀 있다는 거. 근데 그 정도로 기준을 잡아놓으면 될 것 같아.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영어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만 바뀌지 않아 절대. 알겠지? 그렇게 돼서 수업 시간에 내가 최대한 많이 떠들어서 응축시켜서 수업을 전달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촬영문은 모두 다 촬영해서 똑같이 올려주는 건 올리는 것까지. 오케이? 당연히 뭐 자습하러 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환영이고. 자, 이렇게 안 남았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적어도 한 개의 주사위의 눈의 수가 4 이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중요한 게 적어도 한 개의 눈의 주사위가 4 이하다? 일단 적어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생각도 중요하지만 모든 확률 문제는 여사건을 염두에 놔야 돼. 반대 상황을 염두에 놔야 된다는 거야. 적어도가 나와서가 아니라 원래 확률 문제를 풀 때이든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적어도가 나왔을 때는 더 심하게 진입을 해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지. 됐죠? 그러면은 진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던질 때 적어도 주사의 눈이 4 이하면은 반대 상황. 그럼 어떻게 돼? 모두 4 이상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4 이상이 되는 거는 4 초과해야지. 그치? 4에 5, 6, 5에 6, 5에 5, 6, 6에 이상한데? 4, 5, 4, 6 이상한데? 아니 4가 안 되잖아 이씨 바보야. 5, 5, 6 또 6,
566 됐어요? 이것까지 같이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 36개 중에 4가지가 되니까 9분의 1이 되니까 6건을 포함을 해주면은 5번까지. 근데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가 나와서 6건을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원래 확률 문제는 6건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은 여러분한테 확률을 물어볼 거야. 2분의 1을 기준으로 더 큰 걸 물어보는 게 엿먹을까? 작은 걸 물어보는 게 엿먹을까? 당연히 큰 거지. 그러니까 큰 걸 물어본 다음에 6건으로 푸는 걸 유도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적어도가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가 사실 이산확률 변수를 배웠잖아. 이산확률 변수를 배웠잖아. 확률 분포표를 굳이 따라가진 않더라도 이미 여기 생각을 해봐. 검은 구슬이 2개 나오는데 임의로 4개의 구슬을 꺼낼 때 검은 구슬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아보도록 할게. 그때 이 이하로 나온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px가 0이거나 px가 1이거나 px가 2인 걸 구하라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 됐지? 어때? 똑같잖아. 결국은 이쪽 부분에서 이런 정리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토탈 4개라고 했으니까 반대 6건의 상태도 생각을 해달라고 했는데 확률 변수 x가 3일 때와 4일 때가 연결 지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됐죠? 차이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6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6건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9시 4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검은 구슬이 3개가 나온다면 5시 3 곱하기 노란 구슬 4시 1 플러스 한 번 더 9시 4분에 5시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이 값의 계산 결과를 1에서 빼주면 되겠지. 끝.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확률 변수를 잡아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확률 질량함수의 형태로 접근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근데 네. 검은 구슬이 5개 아니야? 검은 구슬 5개 맞아. 왜? 됐어요. 반대 사건으로 한 거잖아. 반대 사건. 됐죠? 그냥 직관적으로 하는 거라고 달라질 건 없어. 됐죠?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근데 6건을 염두를 안 해놓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일단 자 아까 확률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수학적인 확률, 두 번째는 통계학적 확률, 직접 계산을 해보는 거지. 극한으로 취해지겠지만 마지막 3번째의 형태가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근데 이 기하학적 확률에서 점점점 느껴져야 되는 게 여기가 문제가 아니야. 결국은 여기다 넌 이 확률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중학교 2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도형의 연산 파트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가볼게요. 자, 원하는 거는 삼각형 PBC가 예각삼각형이 된다고 했는데 예각삼각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삼각형이야? 안쪽 뭐가?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예각인 걸 이야기를 한다. 그럼 예각이려면 어때야 할까? 예각이면 작아야 돼. 즉 직각이 아니어야 돼. 그러면서 둔각도 아니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직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직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뭐 있을까? 한 3가지 정도 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직각. 아이씨, 중학생이냐, 씨. 그건 좀 그렇지 않냐? 피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직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다 해봐. 직각이 있어. 90도 맞아. 그 90도인 직각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데? 피타. 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그리고 하나를 더 얘기해야 돼요. 원. 뭐 오늘 추억이 좋습니다. 뭐 지름 뭐. 말을 좀. 그래,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시키는 거야. 입을 닫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고. 지름 뭐. 지름을 빗변으로 하고 있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일 때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말고는 솔직히 직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있어? 정사각형이 있고, 정사각형의 직각의 형태는 대각선을 연결을 했을 때의 이 상태가 되겠고, 결국은 지름이 4가 되는 반원을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까지. 됐죠? 그 상태에서 이 원하는 P점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바깥쪽으로 나가야 돼? 나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예각삼각형의 P점이 위치할 확률은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 빗금치는 넓이를 빼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변의 길이가 4였으니까 전체 넓이는 16분의 됐죠? 그때 이 치우기의 넓이가 몇이야? 반지름이 2인 반원이니까 반지름이 2인 원의 넓이는 일단 몇? 4파이. 그 중에 반이니까 몇? 2파이가 되겠고, 전체 넓이 16에서 2파이 빼주시면 되겠죠. 넓이 구해주면은 8-8 빼기 파이 끝. 됐죠? 전치수값 1 빼기 8분의 1파이가 되겠고, 그러면 싹 다 곱해준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지. 다음 시간에 조건부 많이 정리해 줄 거거든. 정리는 조건부는 좀 많이 해줄 건데 예습까지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조건부가 많이 어려워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지금 수원팀들 수투 팀들 얘기한 게 돌아오는 수요일날 조금 하자고 했어. 왜냐면은 지금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나도 지금 요거 한번 정리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보충을 막 하느라 막 몇 시간을 막 매달리고, 그 자습대로 시키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한 친구들에 대해서 그만큼 보상을 해주고 안 한 친구들한테 페널티를 주려고 아까 그 얘기를 한 것 뿐이야. 충분히 이해하지. 충분히 그만큼 더 했으면 좋겠는 거고, 추가 플러스 복습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최소치야. 조금 숙제 안 밀리고 하는 친구들은 바로 제한부터 할 거야. 이것만큼 더 하자고. 그 정도로 양도 더 늘리려고 하거든. 확통도 많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뒤 안 돼 있는 것들 확인 좀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그렇게 해주는데 수요일날 들어가는 이유가 내가 수업이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에 종료를 할 거잖아. 영어도 같은 맥락으로 종료를 하면은 넘어와서 9시에 바로 시작을 할 거야. 그럼 여기 똑같이 9시에 시작하면 10시 반에 끝나거든, 수요일날.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도 그 스케줄로 움직일 것 같고, 아니면 수요일날.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귀찮더라도 목요일날 조금 합시다. 그래서 지금 요번 어디 갔어? 여기 해가지고 오늘 현재가 3월 3일 삼겹살 데이. 그러니까 7일 뒤에는 하면 안 돼. 땡겨야 돼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7월 7일? 아니 3월 7일 이렇게. 그때 알겠죠? 안 까먹게. 내가 월요일날 얘기 안 하고 있으면 까먹은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됐죠? 재혁이 정리할 거지? 오케이. 저기구나. 숙제 자꾸 밀리지 말고 잘 해주시고, 승은이 지금 원 어제 한 거 가지고 풀었어? 조금 하고 6시에 끝나고 정리 한 번 더 해줄게. 뒤에 봤지?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정리하고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갑시다. 이거 안 끌게. 저는 뻑.